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어제 3월 29일 정말 정부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엄청 바쁜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청와대 정치실장 김상조를 경질을 하고, 두 번째로는 투기 대책을 발표하고, 또 세 번째로는 그런 와중에 서울의 그 재개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사천리로 어제 그 세 가지 대책을 어제 한꺼번에 발표하고 추진하느라 엄청 바쁜 날이었습니다. 다분히 다가오는 4.7 보선을 의식한 그런 급조된 대책이다,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잠깐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용 급조 규제 만능 부동산 투기 대책 효과 있겠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첫 번째로 김상조 정치실장의 퇴장이 뭐 단연 제일 큰 화두였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공정을 외친 위선의 퇴장. 그야말로 김상조 시장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면서 재벌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사람인데, 본인은 정작 그러지 못한 위선의 퇴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전월세 지옥으로 몰고 간 이틀 전에 김상조는 빠져나왔다. 작년 7월 31일에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서울에 살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는 전세 난민 사태를 유발시킨 장본인이 그 이틀 전에 본인은 빠져나왔다, 그런 얘기고요. 그 외에도 뭐 그 전에 장하성, 김수현 등등이 많이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장하성은 나는 뭐 내가 강남에 살아 보니까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가 집을 사보니까 뭐 집을 살 필요 없다, 그런 얘기하고 맥이 통하는 건데, 김수현은 바로 2011년에 발간한 책에서 부동산 관련 책에서 집을 반드시 내 집에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새 정책실장이 하나같이 지금 부동산에 대한 뭔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외행적으로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본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대통령도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본인은 농지 투기 단속을 말했습니다. 농지를 투기를 해온 것은 오래된 우리나라의 적폐다, 이걸 엄정 단속하겠다고 어제 얘기했지만, 본인은 정말 양산에 그 농지를 대지로 전환해서 최소 3억 원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고, 또 천암도 그린벨트에서 뭐 47억의 차익을 봤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 대해서는 논란도 많습니다. 본인은 그 전부터 뭐 땅을 사두어서 뭐 직접 그 화훼를 업을 했다, 뭐 나무를 심어서, 왜 나무를 심으면 더 보상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 나무를 심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사실 여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대통령이 바로 부동산 투기 중에서, 농지 투기 중에서 나무를 심어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도 성행하고 있다 하는데, 바로 본인의 처남의 얘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다시 등장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도 그 세종시의 집을, 농지를 사서 일부를 대지로 전용한 바람에 땅값이 크게 4배나 뛰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문정부 들어서 그 지역에 예타에 없던 휴게소가 들어서고 나들목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더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여야 의원들도 뭐 많은 의원들이 전세금을 5% 이상 올렸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토의 간사도 법 시행전 한 달 전에 임대료를 10% 올려서 계약을 했다. 더욱더 가정스러운 중 하나는
지역구에서는 전세를 살면 많은 서울시의원들이 지역구에서는 전세를 살면서 강남에 집을 두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래서 뭐 정책실장 부동산 내로남불 정의로운 척하는 거 더는 못 보겠다. 이런 논설이 실렸습니다. 지구화를 막론하고 투기를 엄벌한다는데 과연 내 탓은 안 하고 내로남불이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가지고 계속 지구화를 막론하고 투기를 엄벌하겠다고 하는 이런 유체이탈 합법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문정권의 두 얼굴, 청와대 실장 자르는 것으로 꼬리 자르기로는 가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정 들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평균 6억 원이 됐다. 6억 원은 3, 4년 전에 서울의 시세가 평균 6억 원이었거든. 이제는 전세값이 6억 원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매 가격은 6억 원 하던 거 지금 평균 11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세값이 1억 올랐다. 이런 것입니다. 정말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온 사람들은 뭐 이런 상황만 가지고도 정말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면서 물러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물러나기는 그냥 오히려 더 내로남불 본인들은 뒤에서 내부 정부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이틀 뒤에 그것이 시행된다는 걸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틀 전에 전세값을 14% 올린 거죠. 한마디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 속을 채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올리고 또 공시가를 올리면서 가만히 있어도 징벌적 보유세가 이제 종부세를 얘기하는 징벌적 보유세가 서울 전역에 확대될 것이라는 기막힌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을 이제 부랴부랴 내놨는데 반부패 대책의 주요 내용이 땅을 1년 내 팔면 양도세를 70% 부과한다. 1년 내 주요 내용에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첫째는 공직자산 등록을 의무화한다. 이해 충돌 방지제를 제도를 강화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을 출범한다. 무슨 일만 있으면은 조직을 만들어요. 무슨 일이 터지면은 일의 해결보다는 조직을 먼저 만들어서 그 자리를 만드는 데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보유 토지 양도세를 50%에서 70%로 올린다. 농지 취득을 심사를 더 강화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어제 포함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주요 내용인데요. 쭉 뭐 여러 가지 이 20가지의 그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 잡겠다고 또 세금 카드를 들고 나오느냐, 애꿎은 국민만 양도세를 올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작은 이 특권층의 그늘의 장막의 뒤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는데 애꿎은 국민들만 양도세를 올리느냐 그런 얘기고 특히 그 투기 목적 농지는 1년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농지가 이제 문제가 됐죠. 근데 신도시나 이런 데서 이제 농지에 집이 이제 신도시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 자격을 심사를 강화한다. 그런 얘기고 주말 농장 경우도 취득 시 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투기 우려 농지는 사전 사후에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그런 얘기고요.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제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뭐 선거를 앞두고 그냥 보선에 악영향이 미칠 것 봐서 그냥 급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총망라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땅을 거래할 때도 이제 LTV를 적용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땅 살 때도 LTV 적용받아서 애꿎은 국민들만 양도세도 올라가고 LTV도 적용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빅브라더스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설치가 되면은 부동산 거래 내역을 낱낱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도 우려가 있고 심지어는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 낱낱이 들여다보면서 지금도 특정 지역은 거래 허가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약되고 심지어는 사유재산 침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그런 빅브라더스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규제 만능주의 대책이다. 이런 규제 만능주의 대책으로 지금 장마의 뒤에 숨어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대책을 막을 수 있느냐? 아니다는 얘기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포커스를 엉뚱한데 국민들에 맞추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소금을 쓰는 더욱더 전 공직자 재산 등록은 위헌 소지가 크고 실효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급 이상 재산 공직자만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데 9급 이상 전 공직자를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데 공직자만 해도 한 150만 명 정도 되니까 4인 가족하면 600만 명. 게다가 뭐 처가 좀비서 합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게다가 또 재산 취득을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재산 취득을 제한한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요. 소급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를 앞두고 그냥 전시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뭐 문제가 돼서 안 되면 그것이 이제 핑계가 돼서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선거용 급조 대책으로는 투기 못 잡는다. 대통령도 사고 대신에 선거용 적폐몰이만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본인의 사과를 하지 않고 본인의 문제에 관해 하지 않고 본인은 아닌 것처럼 뭐 지금 선거용 적폐몰이만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제 참여했던 청와대 회의의 면면을 보면은 과연 투기 척결도 하고 또 안보 문제가 안보도 맡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제 대체로 참여한 사람 보면 지금 바로 이제 문제가 됐던 김상조 실장도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변창흠 이번에 뭐 이사 대책에 대실패를 지금 예고되고 있는 변창흠 장관이 참여하고 그 외에도 또 이제 뭐 지금 현재 그 보좌관에 투기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전해철 경제부 장관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대책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에서 여권이 아주 나쁘게 나오는 심지어는 여권의 그야말로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조차도 40대가 바로 지금 여권의 그 바로 밑에서 이제 그 공부했던 사람들이죠. 40대조차도 지금 바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수렁에 빠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H를 해체하라고 민심은 들끓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LH가 역시 그대로 하겠다. 지난 이사 대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서울 16곳에 16곳의 공공재개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공재개발 지역은 앞으로 이제 공공재건축도 발표할 건데 재개발 지역 가장 중요한 것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 땅의 주인들이 LH공사에 토지를 선납을 해야 돼요. 선납을 해서 뭐 한 몇 년 뒤에 재개발 2주 가고 하면 또 뭐 철거하고 공사하면 한 뭐 최소 5년에서 8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그 뒤에 분양할 때 정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지금 신뢰가 땅에 떨어진 LH공사에 과연 내 땅을 선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LH공사가 그렇게 썩 좋은 아파트를 지어온 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삼성이나 LG다 포스코다 인류 아파트를 명품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것인데 LH공사가 토지를 선납받아가지고 시행사로 들어왔어. LH공사는 아무것도 빈 껍데기죠. 전부 부채만 120조 원 지고 있으니까. 그런 땅을 선납받아서 이제 시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왔어. 그러면서 시시콜콜 시공사들, 유명 건설사들 시공사로 데리고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런 구조화에서 명품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에도 불구하고 어제 강행하겠다 16곳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바빴어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에다가 또 투기 대책 발표에다가 또 이런 공공재개발 지역 선정 발표 등등 굉장히 바빴어요. 그냥 강행한다 뭐 이런 얘기죠. 강행한다. 투기의 논란에 투기가 이미 드러나고 난리가 되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도 강행한다 뭐 그런 얘기죠. 과연 이들을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더욱더 한 가지는 LH공사에 대해서 이제 들끓는 민심 때문에 해체해야 된다. 뭐 계획해야 된다. 해체 수준의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런 관계에서 나온 얘기 중 하나가 주거복지청을 또 별도로 신설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앞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또 주거복지청을 또 만든다. 지금 문제가 있으면은 그저 조직부터 만들겠다. 청 하나 만들고 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과 우리 앞으로의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대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핵심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근본 대책이고요. 핵심 문제. 문제를 자꾸 확산시켜서 물타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인식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다. 그런데 저희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LH 직원들, 그 다음에 관련되는 공무원들, 관련된 정치인들, 이 전부 지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해서 일반 국민들은 정말 절망수에 빠진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하는 거금을 손에 쥔데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적으로 계속 박근혜 정부,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 때까지 소급해서 적폐무르식으로 조사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일어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어난 투기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물타기를 지향해야 되고 또 공간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잡아요. 이번에 그런 그 공직자들의 그 투기에 대해서 집중 조사해도 좀 시간이 부족하고 조사해도 잘 안 될 판에 이걸 9급 이상 공직자까지 전부 재산을 등록하라고 한다든지 또 무슨 뭐 지금 뭐 보니까 2,000명의 검사들이 투입된다고 하고 또 금융당국에서도 금융당국대로 또 대책반을 또 운영한다고 그러고요. 문제의 포커스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딱 해당되는 분야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하면 이 문정부의 겉과 속이 다른 밑바닥이 다 드러나겠죠. 이미 뭐 조국 사태 때 한번 드러났지만은 다시 이제 이번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돈이란 면에서 겉과 속이 국민에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본인들은 그렇지 않은 속이 드러날 것을 나겠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적폐무르식으로 과거를 소급해서 그리고 공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보상가격 시점을 변경해야 됩니다. 보상가격 기준 시점을 지금 보상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발표하고 나서 엄청난 가격이 오른 다음에 보통 몇 배씩 오른 다음에 보상하려니까 LH공사가 엄청 지금 120조의 빚더미 올라앉은 이유도 그거죠.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게 하질 안 했어요. 계획 발표 직전에 공시하기로 하는 게 가장 바라는 편입니다. 계획을 발표하는 집값이 급등하니까 계획 발표 직전에 공시하기를 조사해 두었다가 계획을 발표한과 동시에 그때 가격으로 보상을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걸 생각하고 투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처음에 많은 저항이 지금까지는 이제 보상 시점에 가격으로 하다가 갑자기 계획 발표 직전으로 하면은 땅 가진 사람들은 나는 내 땅을 수용하는 걸 용납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처럼 투기범은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정하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준 시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공공유지의 공급대책의 문제점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공공위주로 대책을 하다 보니까 공공특권청이 그 내부 정보를 아는 특권청이 형성되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을 갖게 되는 거죠. 공공위주로 공급하면 언제나 이런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떨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예 근본적으로 이런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고치지 않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 이건 새로운 규제 기관이 되고 거래를 위축시키고 사회주상권 침해 소지도 있는 그 부동산 거래 분석을 만든다든지 주거 복지형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식의 전환은 주택을 공공위주 정책에서 공공 위주의 정책에서 공공정책, 공공대 정책이죠. 정책에서 민간 위주로 중심축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된다. 이미 신뢰를 상실한 H 중심의 이사 공급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되지도 않고 문제가 생길 이런 대책, 이사 대책을 그대로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야말로 민간 중심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이번 대책을 그냥 완전히 그냥 규제 위주로 LTV를 규제하고 심지어는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고 양도세를 올리고 전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재산을 신고받고 심지어는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문제. 이번에 일어난 특권층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집중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상가격 기준 시점이 어떻게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투기가 안 일어나도록 시점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급 위주의 대책을 공공특권층이 형성돼서 투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공공위주 대책에서 민간위주 대책으로 중심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동산은 공유해야 된다든지, 부동산을 국민들은 임대 사는 게 좋다든지, 이런 식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선거를 앞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런 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발표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질과 투기 대책,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서울 16구 공공재개발 지역 발표, 강행한다는 얘기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대책은 실효성도 없고 근본 대책이 아니다. 좀 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